그냥 그렇다고요.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땅 투기 일삼는 공직자들 투기 이익에 따라서 최대 무기징역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 공직자 투기 방지법이 통과됐는데 이 법안의 의미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서성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LH 투기방지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좀 늦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서 공직자들의 투기 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 견제하는 구조를 좀 확립하고, 예, 앞으로 이제 철저한 처벌과 투기 환수 장치를 마련했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세부 내용 좀 알려주십시오. 예, 일단 공공주택특별법상으로는 이제 저희가 먼저 참여연대에서 심상정위원실 통해서 이 법 청원한 내용인데요. 기존의 이제 자본시장법상으로 법인 임직원, 대리인, 주요 주주 등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한 거래 행위에 나서면, 네, 이제 액수가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 무기징역도 가능하도록 이제 돼 있거든요, 현행법상. 네. 예. 비슷하게 공공주택특별법이 이제 개정이 된 거고요. 기존에 이제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자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정보를 제공받은 자까지 또 이제 확대해서 처벌될 수 있도록 이제 바뀐 게 이제 공공주택특별법이고, 공직자윤리법에는 이제 LH 임직원 등이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재산에 대해서 등록을 해두고 이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아니, 그래야죠. 이분들 특별히 그래야죠.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유관단체 종사자, 공무원들 다 재산 등록을 하도록 명시했죠? 예, 지금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유관단체 종사자가 이제 재산 등록 의무자로 명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고 이게 가족들이나 제3자 통한 이렇게 차명 투자 투기는 어떻게 막아야 되는 건지도 좀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먼저 지금 공직자 중에서도 이제 전부가 아니거든요. 공직자에서도 어떤 직급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실 투기라는 것이 몇 급 이상은 투기를 해도 용의 지탄을 받고 몇 급 이하여서 용서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향후 이제 공직자 부분에 대해서도 좀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이제 모든 직급의 공직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감독할 건지를 더 고민해봐야 되고, 일단 투기라는 것이 말씀하셨듯이 차명으로 하는 것들이 더 많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 공직자의 가족들까지도 좀 공개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1928님께서 공직자 투기 방지법, 세상에 이렇게 꼭 필요한 법이 21세기에 와서 만들어졌다는 게 저는 신기할 저만 신기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을 생각해 보니까 좀 깝깝해요, 진짜. 예, 좀 그래서 이제 늦은 감이 확실히 있고요. 네. 이게 지금까지 좀 추상적으로 이제 부동산 투기 세력이라고 해서 추상적으로 다뤄왔던 것에서 좀 더 이번 기회에 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4253님은 국회의원 적용되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이제 사실은 이제 공직자윤리법상으로도 이제 등록하고 이제 공개도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이제 의혹 제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도 진행됐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문제가 이제는 제기된 지 이제 22일 정도밖에 안 돼서, 예, 앞으로 더 이제 사실은 시작 단계에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투기 관련된 법안은 세세하게 지금 적용되는 법안은 아직 안 만들어진 거죠, 그럼? 예, 그게 이제 이해충돌방지법으로 해서 재정 여부가 좀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네,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재정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실행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이제 사실은 이 문제가 일시적이고 아주 단순하게 일부 어떤 투기에만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이거 근절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를 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국회의원들 어떻게 되는 거 하는 건지 감시하고 따져봐야 됩니다. 자, 이번 3법 중 하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인데요. 네. 이 내용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예,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서 이제 기존의 직원들이나, 예, 어떤 이제 부동산 취급했던
이 담당자들에 네. 대해서 좀 더 이제 처벌할 수 있도록 마련이 됐고, 저희가 지금 10년 이내 퇴직자들도 기존에는 이제 퇴직자 아니고 현직자에 대해서만 규제를 했다면, 네. 이제 지금 전현직에 걸친 투기 문제가 불거진 만큼 10년 이내 퇴직자도 이제 포함을 해서 좀 의미 있게 개정이 됐습니다. 아, 그렇죠. 임직원 말고 퇴직자들이 지금 같이 투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퇴직자들은 회사를 세워가지고 거의 땅 짓고 헤엄치기 사업을 벌여왔던 것도 나왔지 않습니까? 퇴직자 관리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공직자 재산 내역이 공개됐는데요. 네. 그런데 공무원들이나 국회의원들 강남에 집 있거나 집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네. 신고액보다 실제 가치는 훨씬 높아요. 맞습니다. 네, 시장 후보로 나온 사람들도 20억에 신고했는데 40억짜리 집에 살고 있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런 네. 거는 좀 공직자 재산 신고 이거는 좀 현실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현재 대체로 이제 아파트의 경우에 70% 정도를 공시가격으로 산정하고, 예. 그리고 또 1년 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현실과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2030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고 해서 이제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타당하다고 보고 이게 진짜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LH 5법 중에 이해충돌 방지법 그리고 부동산 거래법은 아직 여야 간 이견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사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LH 사태로 이제 명칭되는 지금 이 사태가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부는 아니지만 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시작이라는 점에서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 어떤 3법 개정이 의미가 있고, 앞으로 정치권이 이해충돌방지법이나 부동산 거래법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봐야 앞으로 이 문제를 일부의 문제시되고 끝나는 문제인지, 앞으로 공직자의 부패 행위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를 좀 지켜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LH 사태 이후에 국회에서 국정조사하자, 전수조사하자, 특별검사하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논의가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특검을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조사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특검 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국정조사도 안 하고? 사실 이제 특검 논의가 이제 특검 논의가 계속 있고 어떻게 어쨌든 이제 방향이 정해지긴 할 것 같은데, 사실 중요한 것은 특검 논의가 된다고 해서 그 특검으로 논의가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네. 그와 별개로 현행법상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 예.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만큼 이 특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제 특수본이라든가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줘야 된다고 보입니다. 네, 4253님이 180석 뭐하나 이런 걸 바꿔줘야지 이게 국민의 민심일 텐데요. 선거 때 표만 얘기하지 말고 이런 부분 잘 처리해야 될 텐데 생각도 해봅니다.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네. 이 부동산 국회의원들의 투자, 이 투기, 부동산 투기 현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요? 예, 저나 어떤 민변 참여연대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투기 현황이 따로 있지는 않은데. 그 부분은 안 쳐다보셨습니까? 예, 저희가 시민단체로서 일단 문제제기를 한 이후로 네. 각 지역의 시민들께서 직접 조사를 하기도 하고, 예. 어떤 그동안에 알고 계시던 제보사항을 언론사나 수사기관에 제보를 해주시면서 더 많은 의혹들이 드러나고, 그중에서 국회의원들도 있는 것인데요. 일단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명확하게 이제 드러났습니다. 예. 근데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이제 해당 농지 취득 과정에서 아무런 위법 사항이 없었는지를 좀 밝혀줘야 되거든요. 네. 예컨대 지금 LH 임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 어떤 농업교환 계획서를 제출했는지가 바로 의원실 통해서 확보가 됐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의원들이 갖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어떤 농업교환 계획서를 제출해서 취득한 것이냐부터 해서 이 위법사항이 없었는지를 좀 투명하게 국민들 앞에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농지법 개선에 대한 목소리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이야말로 농지법은 조금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농지법이 사실 현행법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 것만 잘 지켜졌어도 상당 부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현행 농지법상으로도 이제 농지를 취득하려면
그 신청을 하고 그 신청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좀 여러 가지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뭐 신청자의 연령이라든가 거주지라든가 어떤 시설 확보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게 돼 있거든요. 직업도 그렇고요. 네. 이런 것들이 확인이 잘 안 되면서 사실 쉽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이번엔 좀 개선해야 될 텐데. 그리고요, 이번에 그 신도시 개발지에 땅을 살 때 시흥의 한 특정 농협을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빌렸더라고요. 그래서 금융기관을 잘 관리 감독하면 부동산 투기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여연대에서 대출 규제 등 금융의 기본 원칙이 지켜졌다면 이번에 LH는 사태는 없었다. 이렇게 리포트에서도 분석했던데 좀 그 금융을 좀 잘 들여다보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좀 과도한 대출을 통해서 투기에 나선 정황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예. 이 대출 부분은 사실은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뿐만 아니라 이 전반적인 가계부채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정부가 이미 2017년도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때에 이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건데 DSR이요? 예, 이게 전 금융권에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그렇지가 못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제한적으로 적용을 하니까 가잉 대출이 벌어질 수도 있는 금융기관에 따라서 네.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는 이제 갭투자 투기 규제를 잘못한 것도 이제 있었고요. 예. 추후에 이번 사건에서도 담보대출이 이제 투기에 이용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네네. 정부가 다음 주에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이렇게 내놓겠다고 했는데요. 네. 어떤 정책은 꼭 들어가야 된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좀 알려주십시오. 일단은 사실 이번 문제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원래 부동산 투기라는 게 나쁜 것인데 공직자가 나서서 한다는 게 더 큰 충격을 준 것이라서 네. 일부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 관계자라든가 공직자로 포함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부동산 취득 기준 등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야 되고요. 네. 그 강화가 또 내부에 그치면 안 되니까 어떤 등록제와 신고제 그리고 그밖에 어떤 투명하게 이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서 좀 투명하게 보일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도 잘하셔서 제가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LH 이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직 개혁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예, 사실은 LH 조직 자체를 해체하자 이런 논의도 있고 신도시를 철회하자라는 논의도 있고 한데 그렇죠. 네. 이번 사태가 사실은 이게 좀 이번 구조적으로 문제가 도대체 어디까지 퍼져 있느냐를 아직 완전히 파악하지도 못한 단계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만으로 뭔가 정책을 모두 철회하고 LH를 없애버리고 이런 것들을 논의는 조금 섣부르다고 보고 있고요. 예. 앞으로도 이제 공공성에 좀 집중을 해서 공공개발 사업자가 청렴성이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면 어떤 부패 방지 시스템을 도입을 통해서 문제되는 것들을 드러내는 거가 이제 적절하지. 지금 단계에서는 추후에 어떻게 논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어떤 LH를 없애버리자 이런 식의 논의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신도시 아예 취소하고 민간한테 개발을 다 맡기자. 공적 개발 말고 민간한테 다 맡기자. 이렇게 떠드는 언론사들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무분별한 민간 개발을 확대할 경우에는 더 투기이익이 극대화되고 어떤 그런 투기 상황이 더 생길 수가 있을 여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논의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8319님께서 엄발에 오줌 누기식 처방 안 됩니다. 국회의원 조사하면 이번에도 메롱할까 의심됩니다. 국회의원 조사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 어찌 하는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변호사님, 공직자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사실 제가 이 남은 과제가 몇 가지다, 무엇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현재 그 구조적인 문제가 전부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런 문제가 있어서 큰일이다. 그리고 모두가 이걸 알고 해결해야 한다까지 이런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는 단계라고 보는데요. 입법적으로는 이해충돌방지법이나 부동산거래법을 재개정해서 마련해두고 각 기관별로는 불법감시기구 등 부패 방지를 위한 기구를 도입해두고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상시적으로 공직자의 부당한 행위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책들이 계속 고민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성민 변호사였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